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가선영의 옷과 신발 그리고 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선영을 연기한 장윤주 배우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죠. 이전에 다른 영화에서도 코믹한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배우는 선천적인 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연기가 참 좋죠. 강렬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또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옷을 소화하는 게 남다르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가선영은 옷도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특히 블랙과 빨강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들이 많죠. 드라마 초반에는 쇼윈도처럼 블랙 원피스를 진열해 뒀었습니다. 그 옷 하나를 특별하게 전시해 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두죠. 가선영은 그 옷방에서 커다란 알이 달린 구두를 아주 의미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었고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구두를 바라보던 장면이 나오죠. 또 헤어스타일입니다. 늘 칼같이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고 꼬랑지 하나를 날리던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집에서는 머리를 다 풀어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집이니까 편하게 입기 위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쇼윈도에서 옷을 볼 때는 머리를 또 바짝 올리기도 했었죠. 집이었는데도요. 굳이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선영을 이해하는데 헤어스타일도 무척 의미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선영의 직업 때문입니다. 교수거든요. 연극영화과 교수입니다. 가선영의 직업을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모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가선영의 집안에는 유난히 붉은 조명이 켜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옷방이겠죠. 드라마 초반에 그 안에는 마네킹의 검은 옷 한 벌 그리고 구두 한 켤레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옷이 아니죠. 가선영이 평생 기다려온 무대 의상이었던 겁니다. 공장장 출신으로 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자신의 돈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가선영이지요. 양아버지인 가회장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옷은 가회장의 장례식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이었죠. 그래서 가회장 장례식 때 가선영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조문이었지만 속으로는 상속의 그 순간이었겠죠. 원래 자신들의 재산을 찾아온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마치 배우가 공연을 기다리듯이 자신의 역할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마네킹에 걸어뒀던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눈앞에 세워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건 곧 내가 입을 옷이다 라고요. 다가올 부와 권력의 그 순간을 미리 연습하는 장치이고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은 거겠죠. 실제로 그 옷을 장례식 때 입었는데 가회장이 뒤통수를 쳤던 겁니다. 김영란이라고 하는 보디가드가 부인이 돼버린 거죠. 재산을 상속하는 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연극의 연출에 착오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구두입니다. 마네킹에서 옷이 벗겨졌죠. 아마도 마네킹에 같이 있었던 구두와 옷이 가회장의 장례식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화려한 무대에 입을 자신의 의상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장면에서 보면 가선영이 구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구슬이 달린 구두거든요. 머리를 풀어헤친 채요. 그 구두를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띠면서 바라봅니다. 그건 장례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준비했던 가선영 배우의 의상이 아니었죠. 전 마네킹과 같이 있던 구두에는 그렇게 큰 구슬 모양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또 신었던 신발을 전시할 이유도 없겠죠. 자, 전혀 다른 구두가 또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가선영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그러니까 살인, 가회장의 딸을 죽였던 기억과 연결된 물건으로 보이죠. 그때 그 딸을 만나면서 신었던 신발일 수도 있겠고요. 이 구두를 보면서 야릇한 미소를 짓던 장면은 가선영이 김영란을 죽이도록 가회장의 딸을 죽였던 청부 살인업자에게 다시 지시를 하던 장면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두는 가선영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은 발을 움직이는 도구죠. 그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신발의 주인은 가회장 딸의 신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발이라고 하는 건 발을 움직이는 도구죠. 그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마네킹에 걸렸던 옷이 새로운 재벌이 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구두는 실행에 옮겼던 걸 의미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머리죠. 사실 머리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늘 가선영의 머리 스타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쥐꼬리만큼 또 내려와 있는 머리카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분명히 연출을 할 때 머리 한 가닥을 내려오게 했던 걸 텐데 그게 뭘까?
이건 아마 자신을 통제하고 완벽히 관리하는 가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이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딸로서,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누나로서, 교수로서 마음 어딘가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 혹은 흥분, 분노, 그게 통제가 되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순간이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마음의 본심이 삐져나오는 거죠. 완벽하게 통제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어나오는 악한 본성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출적으로는 그녀의 내면이 완벽하게 봉인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닐까. 연기를 하지만 가면의 틈새와 같은 거죠. 구두를 바라보는 가선영의 머리가 프로에 쳐졌던 것도 재미있습니다. 물론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억눌러왔던 욕망과 잔혹함이 풀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이 연기라고 하는 가면을 벗는 모습이 머리 프로에 쳐진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선영은 연극영화과 교수입니다. 이 설정이 사실 우연이 아니거든요. 욕망을 가리고 우아한 척 살아가는 위선이 한편의 연극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교수로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배우죠. 욕망과 탐욕, 잔인함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는 품위 있게, 또 뒤에서는 잔인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선영은 현실을 하나의 무대로 만들고 사람들은 자기 연극의 조연인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붉은 조명, 마네킹, 구두,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가 무대 위의 한 장면처럼 연출이 돼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도로 이 직업을 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건 연기를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란이죠. 그녀도 부샘이라는 이름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김영란이라고 하는 진짜 모습을 숨기고 부샘이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계속 정체가 들통이 나죠. 김영란의 연기는 가선영과는 좀 그런데 다르죠. 가회장의 뜻을 잇기 위해서고 살아남기 위한 방어입니다. 가선영의 연극은 위선이었고 김영란의 연극은 생존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서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이유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영은 욕망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김영란은 진심을 지키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옷과 구두, 머리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가선영의 옷은 권력의 얼굴이고 구두는 악의 발걸음, 악의 실행이었죠. 머리 스타일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삶, 자기 통제로 보였고요. 가선영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갖고 누리는 주연,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지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연극처럼 조작하고 있는 거죠. 가면은 그녀에게 현실을 조종하는 수단입니다. 결국 그렇게 현실조차 연출하려고 하다가 몰락하게 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김영란은 사람으로 남는 역할을 선택하겠죠. 가선영의 살인, 가회장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가선영을 죽일 거라고 하는 걸 보면 김영란의 연기는 가선영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욕망이나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위해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면서 살죠. 가면을 쓰면 편해 보이지만 결국 그 가면이 자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김영란은 그걸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로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선영은 착하게 연기하다가 결국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몰락하는 거고, 김영란은 착하게 연기하다가 오히려 진짜 착함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거든요. 가선영은 교양 있는 교수의 가면을 썼고 실제로는 욕망과 폭력의 괴물이었죠. 김영란의 엄마는 엄마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딸을 착취하는 기생충처럼 살아갑니다. 가회장네 집사들은 착한 척, 의리 있는 척 하면서도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속이고 이용하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면을 쓴다는 건 결국 무언가로 보이고 싶어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면 흉내만 남고 인간성은 사라져버리기 쉽죠.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가면이 있죠. 연기도 하고요. 그게 직업, 명함, 학력, 외모, 역할 이런 것들로 포장이 되잖아요. 나는 교수야, 나는 엄마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걸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더 세게, 더 단단하게 가면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착한 여자 부샘이 김영란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잃지 않거든요. 가장 많이 가짜 이름으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진짜로 남는 인물이 바로 김영란입니다.
착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어서도 부세미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남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 정직함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상이 만든 가짜 얼굴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래서 제목에 나온 착한 여자는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게 아닐까요? 모두가 역할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 착한 여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사람은 타이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타이틀로 살기 시작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18.5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